멤버십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연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 정도 되고요. 카페,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부동산 브리핑하고 부동산 무제한 상담 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감 임박입니다. 비트코인도 난립니다. 저만 없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저도 한때는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강남 등기 치면서 다 팔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9,400, 9,500만 원대에 팔았는데 그 이후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난리가 났죠. 코스피 현재 3,549 역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자산이 다 오르고 있어요. 주식, 코인, 금, 부동산 할 것 없이 싹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자산 하나만 올라가면은 그 자산이 버블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더 올라갈 것 같죠? 지금 기세로 본다고 하면은 뭐 2억 바로 뚫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억 그 이상 간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을 겁니다. 네. 자, 부동산이 난리가 났는데 자산이 다 난리가 났죠. 부동산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을 벌면은 기승전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 광진구 1.41%. 저는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광진구가 1.41% 올라간 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동구가 1.36% 주간 통계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높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난리가 났다. 미쳤다. 현장은 지금 계좌를 못 받고 있다.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매주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댓글이 너 선동하지 말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내피셜이 아니었어요. 통계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광진구 1.41%, 1.41%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니까? 1.41%는 2008년부터 통계가 시작이 됐는데 광진구 1.41% 찍은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분당도 난리가 났고 성동, 과천, 송파, 중구, 마포, 영등포, 구성남까지 2급지, 3급지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북구 지난주만 해도 빨간불이 안 켜졌는데 성북구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북구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됐죠? 정말 다 켜질 겁니다. 빨간불이. 노도강, 뭐 은평, 금강구, 서울 외곽 빨간불 다 켜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광명이 오르는데 금천, 구로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갑니다. 네, 성북구가 올라가는데 기름 뉴타운이 올라가는데 딱 붙은 미안 뉴타운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은평구는 현재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죠.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 또 불광 5구역 대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거예요. 광명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천지 개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축이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평구도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중랑구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예요. 아니 광진구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중랑구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산, 구리 여긴 왜 안 올라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 기름이 올라가면은 다산, 구리도 올라가죠. 당연히.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의심을 하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다 해봤어요. 오히려 지난 게임보다 이번 게임이 훨씬 더 그때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어. 그리고 이미 다주택자는 다 초토화가 됐어. 나올 매물도 없어. 훨씬 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 물량 공백까지 생기고 있다. 저는 장기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서울만 유독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잠잠해요. 서울만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패닉 바잉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패닉 바잉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왜냐하면 통계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포에 이거라도 빨리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포모가 극에 달했다 라고 봅니다. 자, 서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올라가는 폭이 미미합니다. 심지어 뭐 대구, 부산, 대전, 지방 아직까지는 상승세 온기가 도달하진 않았어요.
네, 서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만. 물론 부산 해수동 인기 지역은 그래도 매수세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차가운 분위기예요. 서울이 지난주 0.34, 지지난주 0.21, 그리고 이번 주 0.43. 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서로 어디든 체감이 될 거예요. 이제는. 노도강도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체감이 될 거다. 무주택자 분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면 좀 불안하죠. 왜냐면 규제를 부르니까. 심지어 또 대통령이 물가 왜 이리 오르나. 조선시대 때는 매점매석하면은 사형이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거를 매점매석으로 비유하면서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죠. 아니 지금 돈을 풀었는데 25만 원씩 그리고 또 10만 원씩 풀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오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인식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 책임을 씌우잖아. 네가 물가를 올렸다. 너 때문이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부동산이 앞으로 다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매점매석해서 올라간 거 아니냐.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몰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앞으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면 다주택자는 진짜 때려 죽일 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줄여가지고 현재는 12채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때려 맞기 딱 좋죠. 여기서 훨씬 더 줄여야 되긴 합니다. 저도.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도 점점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보시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 세종 전세 상승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방들도 전세 상승률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랑 강원도만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들은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다주택자도 없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 광진, 송파 빨간불 들어왔죠. 송파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0.77 그야말로 폭등입니다. 전세 가격이 0.77이면은 전세를 아예 못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세 매물이 제로다.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퍼질 겁니다. 전세 상승세도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심리지수도 보면은 갈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97 대책이 제대로 상승 트리거가 됐습니다. 97 딱 기점을 해가지고 서울이 상승폭이 미친 듯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97 대책 비난도 없고 조용한 거 보니까는 잘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놨지만 현장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다린다고 해도 공공임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사람들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야. 공급대책 보고. 매도자가 호가를 아무리 올려도 그 호가를 잡고 있어요. 이 구치대책을 내놓으면 안 됐습니다. 이걸 내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포모가 제대로 발동이 됐다. 청담 르엘 34평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73억의 신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원벨리가 72억까지 찍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호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반포, 원벨리, 한강뷰 호가 90억에도 나옵니다. 일단 80억짜리는 흔하고 90억에도 나옵니다. 특급 매물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 납득이 돼요. 이제는 시장이 미쳐가지고 우리도 미쳐서 그냥 납득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게 더 무서운 거지.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올려도 저항감이 사라져. 자, 마푸자 24평이 24억, 평당 1억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비강남 평당 1억 시대 열렸습니다. 5년 전 강남 평당 1억 찍어서 난리 개난리 났다. 다 욕했는데 지금은 비강남이 평당 1억입니다. 이것도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미쳤다. 이 말이 되냐?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뒤처집니다. 여러분들 40년 전에는 음마가 분양가가 3, 4천인가 그랬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지금 4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선으로 미래를 미리 평가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주구장창 올라가냐. 그래 아파트가 이러다 100억 되겠네.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댓글도 달리거든요. 저는 100억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리미티드가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00억, 200억, 300억, 400억 되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니까. 한계를 정하는 순간에 과거 가격에 갇혀가지고 현재 가격 인정 못하고 계속 하락 논제에 빠져가지고 내 집 마련 못합니다. 껄무새만 되는 거야. 과거 가격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집 마련 평생 못해요. 그래서 MZ세대들이 오히려 현재 가격을 인정을 하고 내 집 마련을 척척 해냅니다. 30대들.
왜냐하면 과거 가격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40, 50대들이 과거 가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가격 말이돼 하면서 더 막연자실에 빠지는 거야. MZ들 30대가 턱턱 사. 잠실 같은 경우는 30억대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40, 50대는 10년 전에는 10억이었으니까 현재 가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못 사. 계속 놓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매도자는 계좌를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매수자는 딱 가계약금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도자가 잠적했어.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열받아가지고 책상을 내려쳐. 현재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도 똑같았어요. 2018년도도 정말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때 성북구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 당시에 계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계좌를 정말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그 계좌를 받는 순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물개박수 치면서.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8년도가 정말 미친 장세였는데 지금이 딱 그 장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실이 난리가 났는데 전쟁터처럼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 블로그예요. 추석 전에 모든 매물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입니다. 보류되는 물건들도 많고 정신없는 하루입니다. 잠실 엘슨과 리센츠가 36억에 매수자가 계좌를 달라고 했는데 매도자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현재 35억대까지 팔렸거든요. 35억 4천, 35억 5천. 리센츠가 거기까지 팔렸는데 36억에도 계좌를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완전 포모죠.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러다가 진짜 40억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또 마포 임장 갔다가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마포 아파트 보러 가면은 그 사이 계약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보자마자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집을 봅니까? 지금은 집을 보면 안 돼. 집을 보러 가는 순간에 계약이 됩니다. 느긋하게 집을 볼 여유가 없어요. 집을 안 보고 가계약금 쏘겠다는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 줄지어 있는데 무슨 집을 봅니까? 불장이라는 게 책임되시죠?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현장 분위기가 이래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서울 집 살려고 난립니다. 울산 집 팔고 서울 집 계약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라는 글인데 지방에서도 돈 싸들고 서울에 집 사러 가고 있습니다. 자, 지방 부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던 지방 부자들이 이제는 마포나 성동조차 겨우 매입 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구평이 거의 호가가 30억이 나오고 있어요. 대장 아파트들이. 작년에는 강남도 살 수 있었어요. 작년 반래퍼, 반포 사이 30억대였어요. 다 30억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돈으로 마포 성동을 사야 돼. 대출도 안 나오고 더 사기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들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야. 강남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랬던 자산가들이 지금은 이러다가 나 마포 성동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상승세가 이런데?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는 겁니다. 돈 싸들고 오는 거야. 정말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대한 수요가. 자, 그리고 반포도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반래퍼 국평 34평이 55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작년에 34억이었다니까? 1년 만에 20억이 올랐어요. 이러니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들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끝났고 똘똘한 채 시대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상승의 학습 효과 이런 것까지 다 맞물리다 보니까는 다들 퍼모아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배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전화 20통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문의는 많은데 계좌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매일같이 신고가 찍고 있고 전화 불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 되고 있는,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난리가 나니까 당연히 규제를 한다는 예고가 나올 수밖에 없죠. 토거구역 확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집 사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에 다들 앞서서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강한 규제 나오면은 집값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규제 보고 결정하자. 이게 아니죠. 규제 나오면은 더 못 사고 집값은 더 오른다. 그러니 규제 전에 빨리 사자. 이런 심리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당 주도하에서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폭등하는 상황이 매주 욕먹는 게 싫어서 급기야 주간 아파트값 통계 폐지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릅니다. 예전에는 통계를 조작했는데 이제는 통계를 폐지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통계를 폐지하면은 집 가격이 잡힙니까?
그리고 민간 업체들 KB라든지 부동산 114라든지 얘네들도 다 통제를 해서 통계를 아예 안 나오게끔 모두 폐지를 한다 라고 해도 집가격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깜깜이 시장이 돼서 매수자는 제 눈탱이 밤탱이 맞아요. 오히려 통계가 이제 오픈을 한 거는 단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깜깜이 시장 때문에 누군가는 너무나 비싸게 사고 가격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는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겠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매수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사기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토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토지는 가격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기획 부동산이 판치잖아요. 뭐 이런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감정이 동요되다 보니까는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급등하는 나머지 어떤 전문가는 이 대출자의 대출을 회수하자. 정말 참신하죠.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태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게 진짜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잖아. 항상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문정부 때 보여줬고 현재 정부에서도 6억 대출자 이런 거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나와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주비 대출도 승계를 안 해주는데 현재 실수요가 사도 이주비 승계가 안 돼요. 지금 이래요. 비상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태고 대출도 안 나오고 1억밖에 안 나오고 비상식이 만연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유세도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금 상승세 보면은 보유세 인상은 뭐 정해진 미래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보유세 때리면은 집 없는 사람들 마음도 달래주고 세수도 확보되고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네, 보유세를 인상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것이다. 또 집을 많이 팔기 때문에 집 가격은 안정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보유세 인상해도 집 가격은 잡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집을 안 산다고 해서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누가 임대를 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를 놓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못 놓는 상황이긴 한데 보유세라는 허들이 있으면 더더더더더 못 놓겠죠. 그럼 주거비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나 안 사나 주거비용은 결국 비슷하게 증가해요. 그렇지 않나요? 주거비용이 올라가면은 주택 가격 하방 지지를 해줍니다. 주택이 하락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를 3배, 4배, 5배 올리거나 주택 폭탄 입주가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집가격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여기에다가 코스피 5천 공약을 했죠. 현재 정부에서. 결국에는 코스피 5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 코스피로 돈을 벌기보다는 잠깐만, 사람들이 코스피로 돈을 벌면은 이 돈으로 주택을 사겠네? 그럼 나는 코스피를 투자할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야겠다. 한수 두수 앞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또 저금리 사이클, 또 확장 재정 정책으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파트, 비아파트 할 것 없이 모두 처참한 공급 절벽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거 진짜 부동산 슈퍼사이클인데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학습효과? 이런 시장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너무나 급등하다 보니까는 집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너무나 급등하고 계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 자체를 포기를 해. 한 며칠 전에 막 1억, 2억 올라가는 거 우스워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순간 애산 초과가 돼버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야 돼. 눈을 낮춰서 사야 돼. 더 못 산다니까? 네, 그것도 못 사요. 더 밀려나가요. 근데 무서운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요즘에 폭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승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체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아직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 안 하네. 여기 동탄 수원 사람이 많은데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한다. 아직 여기까지 상승세가 오지 않은 것 같다. 상승장 초입인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부동산 얘기가 메인 토픽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집값 오르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은 아는 상황 같습니다. 인간 지표 기준 아직 상승장 초반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주변은 아직 조용합니다. 벼락거지 됐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럴만한 게 서울은 노도강, 금강구, 은평, 중랑은 불량 체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 정도거든요. 고점 대비 1, 2억 빠진 단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체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야 체감 된다니까. 뒤늦게. 또 경기도는 더 심각하죠. 과천, 분당, 광명, 평촌, 하남, 수지, 구성남, 광교까지 또 위례도 있죠. 외에는 여전히 침체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천은 부평만 살짝 선정 중입니다. 부평, 상곡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죠. 그 외에는 잠잠합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피 8천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 체감이 안 된다니까.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는 마피가 8천입니다. 마피가 8천이야. 아니, 경기도 광명이 분양가가 15억, 16억인데 완판 초읽기거든요. 근데 여긴 서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피가 8천이다. 또 송도, 힐레송 4차 같은 경우는 마피가 무려 1억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입주 물량이거든요. 요게 다 소진이 되면은 송도는 앞으로 2년간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 인천이 왜 안 올라가겠습니까? 송도 물량 때문에 그래요. 마피가 지금 1억 터지고 있는데 인천이 다른 데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인천 큰형님이 누르고 있는데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일단 숨통을 틔워줘야 돼. 송도가. 위례가 올라가니까는 구성남 올라가잖아요. 그 키를 쥐고 있는 상위 지역이 올라줘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네들도.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힐스 소사역 마피가 8천입니다. 인천보다 싸요. 상곡보다 쌉니다. 거기 8억 5천 6천이잖아 분양가가. 거기보다 쌉니다. 8억이에요 8억. 소사역 초역세권입니다. 입주장 정말 기회 중에 기회죠. 이러니까 체감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마피도 널려 있고 지금 가격이 여전히 처참한데 무슨 상승장이냐. 너 선동하지 마라. 이 말도 솔직히 이해는 돼. 네, 이런 곳에 살면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들 마저 올라가면 그때서야 위기감이 세게 들 겁니다. 즉 지금 수도권 60-70%는 여전히 침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만 봐도 그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요. 얼마나 올랐는지 어디가 불장인지 가르쳐 줘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체 어느 뉴스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화 돌려보세요. 아니 부동산들 항상 말은 그렇게 해요. 올라간다고. 제가 집을 구하려고 수결제 임장도 다니고 집값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지 팔리지 않아서 그대로 있고 매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아, 참 그래요. 이분들이 나중에 분노를 할 겁니다.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다 때려잡으라고 할 겁니다. 더 규제 세게 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 표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할 게 보이지 않나요? 네? 상승 아닌 것 같은데? 보고 있는지 계속 그대로인데? 실제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블로그인데 이거는. 이런 글이 집값 올리려는 사기글 같은데 저는 현장 있는 그대로 분위기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제 사기글 같다. 제가 실제 집을 구하려고 수개월째 임장도 다니고 집값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매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좋아요가 34개나 그만큼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실거래 숫자는 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지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건데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도 집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진짜 폭등장에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한두 건의 거래로 신고가가 팍팍 찍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상승장, 진짜 무서운 폭등장은 그래요. 매물 자체, 계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겨우 나온 계좌는 내가 완전 고점에 사는 거야. 거래가 나오겠습니까? 거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아야지 상승장이고 거래량이 없어야지 하락장. 일부 맞는 말인데 단편적으로 너무 그렇게 편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 친정 오빠 집 성동구인데 그거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 못 팔았다고 합니다. 9월 26일이면 최근이거든요. 친정 엄마도 성동구입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성동구 지역 계속 보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 매물도 그대로 있던데요. 성동구가 내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간 동향 시작된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라인가요? 빌라면은 일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댓글도 달립니다. 야, 공급이 줄지만 수요도 줄어든다. 다들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 경기도 안 좋고 돈들이 없는데 무슨 돈을 사냐. 여러분들 로또 당첨자만 하더라도 매달 50에서 60명씩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만 없는 거예요. 돈은 나만 없는 거야. 내 기준에서 남들을 평가해서는 안 돼. 남들은 돈이 있어.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인간 지표만 보아도 상승장 끝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상승장은 모든 연료를 다 소진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석 곳곳 다 오르고 나서야 폭등 기차는 멈추게 됩니다. 아직은 멀었죠. 60에서 70%는 여전히 침체장이니까. 또 앞으로는 전월세가 내년에 정말 볼만할 겁니다. 전월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폭등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돼. 왜냐면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근데 내년에는 정말 심각할 겁니다. 물량이 해도 너무 없어요. 역대급으로 물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없다니까? 거기다가 주 4.5일제. 이제는 공급이 더 힘들어요. 앞으로 아파트 공사는 5년 할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3년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4년 정도 늘었다가 5년까지. 또 노란봉투법으로 툭하면 파업하고 공사는 중단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대표가 공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만에 하나 사고라도 터지면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는데 아리셀 대표가 15년 갔잖아요. 15년. 물론 아리셀 대표 잘못했지. 근데 이를 본 수많은 대표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제조업하면 안 되겠다. 사고 나니까. 건설업하면 안 되겠다. 사고 나니까. 현장에서는 날씨, 장비, 그리고 사람들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다 통제를 합니까? 통제 못해요. 근데 그 변수가 터지는 순간에 형사처벌 리스크를 지는 구조예요. 대표가. 그러면은 이런 위험한 사업 하고 싶겠습니까? 까딱하다가는 징역 10년, 15년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방 제조업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 지방 경제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못 구할 수도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공사 현장들이 사라지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한 건데 이거를 심각함을 다들 몰라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 성장해왔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들이에요. 주 4.5일제가 뭡니까? 지금 미국은 주 6일제에다가 매일같이 12시간씩 일한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지금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들은 일 안 해가지고 재정 적자 빠져가지고 일 좀 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 일하기 싫다고. 이렇게 된다니까. 한번 줄이면은 이거 못 늘려요. 이걸로 인해서 줄어드는 생산량은 어떡할 거야. 이거 다 세금을 메꿔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안 좋아질 거 아니야. 환율이 불안해지고 원화에 대한 돈의 가치는 하락할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은 지금 미친듯이 일하고 있는데 큰형님은, 우리는 태평하게 주 4.5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됩니다. 진짜. 또 다주택자 초토화가 됐죠. 얼마나 때려잡았는지. 이제 다주택자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다 죽었는데 요즘에 확인사살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는 손해봐도 괜찮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2020년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들 소급 정책 다들 기억하시죠?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을 했고, 그리고 부기등기 의무화, 그리고 자동말소 제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소가 되고, 말소되면 종부세 폭탄 맞아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억지로 들어줘야 돼. 세입자를 위해서. 의무화가 됐다니까. 안 들어주면은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징역이 2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징역 2년 과도하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3천. 과태료 3천이야. 그러니까 역전세가 터졌잖아. 126%로 역전세가 터져가지고 집을 팔아야 돼. 팔아야지만 보증금을 내줄 수 있으니까. 팔 수가 없어. 한 채당 과태료가 3천이니까. 10채면은 3억 내줘야 돼. 3억.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세제 혜택 다 토해내야 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8년짜리는 자진 말소도 안 돼요.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피할 구멍이 없어. 여기서 다 학을 뗀 거야. 아니, 정부가 신의를 저버렸잖아. 신뢰를 저버렸잖아. 약속을 깼잖아. 일방적으로. 이게 유사국가지 뭡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아, 등록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뒤통수를 후려 갈기면서 임대사업자들 다 골로 보내고 보증금 못 내주면은 징역 15년 때렸잖아요. 징역 15년. 함정을 파놓고 걸리면은 정말 골로 가는. 그게 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현재 판결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임대사업자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익 나왔습니다.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를 들어서 헌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치트키야. 공익이. 소급 때리고 약속을 깨고 그로 인해서 피해 생기는 임대사업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익의 의도로 하면은 다 무마가 돼버리니까. 치트키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임대주택이 90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5년 전에는 160만 가구였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내년 말에는 임대주택이 45만 가구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이 가면 갈수록 미친듯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임대료가 불안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진짜 열받는 건데 이번에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급입니다. 너무나 열이 받는데 아까는 매입 임대 사업자, 이번에는 건설 임대 사업자. LH로부터 땅을 공급받아가지고 거기서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그래서 8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려요. 5%밖에. 처음부터 낮게 임대료를 받고 그마저도 2년마다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존버를 하는 거야. 언제까지? 8년 뒤에 팔 때까지, 수익 실현을 할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는 존버를 하자. 8년 동안은 희생을 하자. 그런데 갑자기 2020년 12월에 법 개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기존 임대사업자도 적용하도록 소급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8년이 지나도 마음대로 시세대로 못 팔게 하는 8년 동안 존버를 했는데 8년이 지나도 너 민간에 마음대로 못 팔아. 우리가 정한 가격에 팔아야 돼. 8년 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8년 뒤에 엑싯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 건설 임대 사업자들이 이게 뭐냐? 우리가 처음에 건설 임대 했을 때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급해가지고 뒤통수 때리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헌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계의 기업도 임대사업 하려고 많이들 들어왔죠. 아직 한국의 매운맛을 못 봤습니다. 소금 매운맛을 못 봤어. 한국이 선진국이고 경제 10위 대국이고 얘네들이 뭐 비상식적인 일은 안 하겠지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나중에 소급을 맞을 겁니다. 걔네들도. 그리고 임대사업은 다 철수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사업 하면 호구다. 국제적으로 그런 소문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과연 다주택자를 할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규제 완화 안 하겠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또란체, 지금의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 그냥 고정값, 뉴노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더 열받는 거. 진짜 무섭다니까. 기사 보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1조 종부세. 과세 당국은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를 무려 5년치를 한 방에 과세한다고 합니다. 왜 5년치냐? 공소시효가 5년까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한 방에 과세한다고 합니다. 1조 종부세. 이건 뭐냐면은 업종명을 주택 임대업으로 하지 않아서. 정말 잘 찾았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돋보기로 잘 찾았습니다. 현미경으로 찾았을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더 때려잡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걸 찾은 거야. 와. 참고로 부동산 관련 업종명만 20여 개예요. 부동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 업종명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거 악덕 기업이 약간을 깨알글씨로 소비자 함정 파놓은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동안 10년간 관행처럼 괜찮았던 게 한순간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뭐 조선시대에 무슨 탄가놀이가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잖아요. 이러면 대체 누가 임대사업을 합니까? 어떤 함정이 있을 줄 알고? 지뢰밭이 투성인데 깨알글씨 여러분들 다들 확인합니까? 그건 관행처럼 봐주는 거였잖아요. 그냥 10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다주택 차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자꾸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당연히 멀쩡히 될 수밖에 없죠. 사라지는 겁니다. 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 인천, 세종,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어디 하나 예외 없이 전월세 물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갭투자 금지 정책을 내놨는데 당연한 결과죠. 울산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는 전월세 자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울산은 매매도 상승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도 전월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은 매매 상승으로 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매매 상승도. 지방도 결국에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매매 상승 장기간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팔면서 급락도 있고 뭐 급등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공급도 되고 전월세 물량도 풀리고 그런 식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러주거든요. 그런 게 다 사라질 겁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 투기권 잡겠다고 사파사파 투기권 잡겠다고 단타하지 말라고 하면 다들 장투종만 남잖아. 그러면 거래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주식 거래는 아예 못 할 거예요. 다들 장기 보유하니까 주식 거래는 못하고 증권 거래소는 다 망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주택자들 다 사라지고 1주택자만 남으면은 거래가 안 돼요.
피라미드 정점에 있을수록 매물이 안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심화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